안녕하세요. 경희방식대로의 경희쌤입니다. 오늘은 장소를 나타내는 전치사를 어떤 공간적 개념에서 조금 더 살펴볼게요. 우선적으로 이게 뭐 이 안에 책상이라고 하면 책상 안에 한다 그러면 뭐겠어요? In the desk, in the box라고 하셔도 되고 뭐 어떤 거든 이렇게 완전히 속 안에 들어가 있으면 in이겠죠. 그쵸? 딱 붙어서는 on the desk 이렇게 하시면 되잖아요. 또 접촉의 의미일 때 over the desk 해두셔도 돼요. 근데 over에는 또 하나의 뜻이 있는 게 뭐냐면 이거를 다 뒤덮고 있다라는 뜻이 돼요. 뭐라고요? 뒤덮고 있는. 또는 위에 상공을 이렇게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좀 이렇게 뭐죠?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간다는 개념의 over, 넘어가는 이란 의미가 있어요. 뭐라고요? 넘어가는. 내 의미의 over 또는 딱 붙어서 근데 그 전체를 다 뒤덮고 있는 의 의미의 over. 그럼 뒤덮고 있는 거니까 접촉은 하고 있죠. over도 접촉이에요. 그래서 over the desk 그러면 책상 위를 뭐 어떤 천이 뒤덮고 있다 할 때 over이란 말을 쓸 수 있는 거죠. on도 어떤 위에 딱 위에 있을 때 on이 되는 거죠. 좀 약간 구분이 가시죠. 이거보다 책상보다 더 높이 있는 그래서 얘는 붕 떠 있어야 합니다. above는 above the desk. 그럼 책상 위에 붕 떠서 그거보다 한참 위에 있어야지 above가 성립합니다. over하고 under는 붙어서 그 접촉해서라는 개념이 있고 또는 그것을 뭐 조금 위에도 되는데 이렇게 위로 이렇게 이 모를 넘어가는 이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뭐야? 뭐 여기 산이 있는데 산을 넘어가는 거 over the hill 이렇게 되는 거죠.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습니다. 근데 over의 의미는 굉장히 많이 있기 때문에 뭐 좀 더 살펴보셔야 되는데 하여튼 over가 on이 접촉이다. 그 over가 on의 반대말은 over이나 on은 어떤 이런 접촉을 해서 뒤덮고 있는 이런 의미라고 쓰일 수 있다면 under는 이 over의 반대말 또는 on의 반대말이라고 보시면 돼요. 얘는 접촉의 의미도 있고요. 뭐뭐보다 아래라는 의미도 있어요. 그래서 조금 더 하면 under하고 underneath라고 같은 말로 쓰여지고요. below. 이 below가 above의 반대말입니다. 뭐뭐보다 더 아래. 얘를 below의 beneath라고 쓰시기도 하는데 어떨 때는 under와 비슷한 말로 beneath를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. 뭐 얘가 얘고 딱 이렇게 딱 정해진 게 아니라 좀 혼용해서 쓰는데 하여튼간 뭐뭐보다 더 아래라는 개념입니다. 한번 보실까요? They hold. 지금 조금 아까 제가 할 때 어떤 것을 이렇게 다 뒤덮고 있는 이라는 의미로 over이 접촉 아니고 약간 위에라고 얘기하셨잖아요. 얘기 드렸잖아요. They hold a large umbrella over her. 그들은 좀 웃기네. 한 사람이 했을 텐데. He held라고 해야 되겠다. He held a large umbrella over her. 그쵸. 그녀를 뒤덮을 만한 커다란 우산을 잡고 있었다. 또 그녀에게 커다란 우산을 받쳐주었다. 이런 거죠. 그녀를 다 뒤덮을 만한 커다란 우산을 받쳐주었다. 이런 의미로 이런 문장을 쓸 때 over입니다. 그녀를 다 뒤덮고 있잖아요. 그쵸? 그렇다고 많이 위에 붕 떠 있진 않죠? 이럴 때 over. 또 she wore a coat over the sweater. 그쵸? 스웨터 위에 코트를 입었다.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. 이럴 때는 이게 접촉의 over인 거죠. 그 위에 그것을 뒤덮고 있는. 이 반대말로는 under를 쓰실 수 있는데 she wore a sweater under the coat. 코트 아래 스웨터를 입었다. 뭐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. 어떤 입장이냐? 그러니까 over를 바꿨을 때 under. 이것을 beneath라고 쓰셔도 상관은 없습니다. 그쵸? 뭐 under일 때는 beneath가 그 아래라는 개념으로 해서 쓰시기도 하는데요. beneath는 말할 때보다는 뭐 할 때 많이 쓸까요? 글로 쓸 때 더 많이 쓰고요. 뭐 말하실 때도 요새는 말할 때도 많이 쓰더라고요. 구어체 표현에서도 beneath라는 단어를 쓰긴 해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는 아시겠죠? on은 위에, e는 아예 속 안에, 그 다음에 under는 이거에 접촉해서 아래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바로 아래. 그거보다 훨씬 더 아래는 below를 씁니다. 그래서 above와 below는 반대말 관계. 뭐뭐보다 더 아래. beneath일 때도 그렇고요. 그 다음에 over이나 on의 반대말은 under로 보시면 돼요. 약간 이제 개념이 잡히시죠? 그 다음에 뭐뭐 앞에란 얘기할 때 뭘 쓸까요? in front of를 씁니다. 뭐라고요?
in front of. 그래서 before, 뭐뭐 앞에. 사실 before는 시간에서도 뭐뭐 앞에, 뭐뭐 전에란 개념에서 쓰이고요. 그 다음에 장소에서도 뭐뭐 앞에라는 거죠. before the desk. 책상 앞에 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때요. 그럼 뭐뭐 뒤에는 뭐 할까요? behind the desk. 그쵸? 근데 책상 뒤에 가려서 안 보이는 무엇인가에서 무엇인가 이면, 숨겨진 이야기라고 할 때도 behind라는 단어를 씁니다. 그러니까 이러한 보이지 않는 거니까 궁금하잖아요. 그래서 이면이란 뭐 이면을 나타내는 사실 뭐 이렇게 해서 추상적인 개념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. 그것은 앞으로 좀 더 공부하시기로 하고요. 이런 개념으로. 그러면 우리가 제일 안 한 게 뭐냐면 옆에라는 표현만 안 배웠어요. 뭐뭐 옆에. 뭐뭐 옆에는 한번 보시면 뭐뭐 옆에는 뭐뭐 옆에는 by가 있습니다. by the desk. 뭐뭐 옆에. 같은 말로 뭐가 있을까요? beside. 뭐뭐 옆에. besides 하고 쓰시면 안 돼요. 이거는 게다가라는 부사가 됩니다. 그쵸? 연결어가 돼버려서 절대 안 됩니다. 게다가, 덧붙여서 이런 표현이어야 돼서 이 s를 쓰시면 전혀 다른 개념이 돼요. 전치사는 beside입니다. s 붙이시면 안 돼요. s 붙이시면 전혀 다른 뜻이에요. by도 뭐뭐 옆에. 뭐뭐와 나란히란 개념도 될 수 있겠죠. 뭐뭐 옆에 있어요. by the desk, beside the desk. 또 next. 이런 거, 근데 next를 쓸 때는 이렇게 연이어 이렇게 무엇인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얘 옆에 얘야. 이렇게. 그 다음에 옆에도 또 누군가 있겠죠? 이렇게 있을 때 뭐뭐 옆에라고 할 때 next라고 쓰는 게 좋겠죠. 그러니까 책상 옆에 바로 옆에 있다라는 개념을 쓰실 때도 쓸 수 있지만 이렇게 연달아 있는 것 중에 바로 옆에 붙어 있다라는 개념일 때 next를 좀 더 쓴다. 이렇게 계산하시면 다 같은 말이긴 하되 약간 구분이 갈 수 있겠죠. 예,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이렇게 해서 위아래, 옆에, 앞에, 뒤에, 위에, 위에도 위아래가 뭐 굉장히 많죠.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. 그쵸? 어디를 나타낼 것인가? 장소에. 우린 그냥 위면 위인데, 그쵸? 그 말들을 굉장히 세분화해서 어떤 개념이 될 것인가 약간 그림 그리듯이 이 전치사를 이해하실 때 영어는 약간 describe라는, 그쵸? 받아 적는다. 이게 어떤 사실이 있을 때 그것을 마치 그림 그리듯이, 그쵸? 그것을 묘사하는 단어들이 있어요. 우리나라 말에서는 색깔이나 감정이나 이런 것을 아주 자세하게 나타내잖아요. 근데 우리는 노란 것도 샛노랗다, 누르딩딩하다 뭐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. 그 느낌을 나타내는 말들이요. 근데 이 영어에서는 이렇게 전치사를 통해서 어떤 동작적인 의미가 좀 더 그려지듯이 어디에 놓여 있다라도 그거 어디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그 단어를 통해서 알려줄 수 있는 그러한 특징이 있어요. 여러분이 보실 때 전치사를 통해서 마치 그림 그리듯이 또는 생동감 있게 나타내는 것이 바로 전치사구나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전치사가 영어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. 전치사구는 빼서 문장 문형을 간단하게 파악할 때는 뭐 빼고 봐도 되지만 전치사구가 없으면 영어 문장이 굉장히 밋밋하고 재미없고 아주 그런 문장이 되는 거죠. 전치사가 들어가야 좀 더 풍부하고 그 느낌이 정확하게 전달되는 단어 문장 구사력이 가능하거든요. 그러니까 여러분이 전치사를 보실 때도 어떤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. 좀 더 역동적인 개념의 전치사들이 있거든요. 밖에서 안으로, 안에서 위로. 뭐 이런 전치사들, 뭐 통과하고 따라가고 뭐 이러한 전치사의 또 다른 장소를 나타내는 개념상으로 나타나는 제3의 부류들이 있는데 그 부류들은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